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그동안 나온 기출문제 몇 문제를 함께 보시면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얼마냐? 선입선출법으로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으로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기초 제공품의 물량은 200개입니다. 완성도는 50%예요. 완성품의 수량은 2,600개. 기말 제공품의 수량은 500개. 완성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지금 당기 착수 물량은 문제에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물량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직접 재료 원가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직접 재료 원가. 자, 물량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200개입니다. 당기 착수 물량은 아직 문제에 나와 있지 않고요. 완성품의 물량은 2,600개입니다. 2,600개인데 그 선입선출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한번 이 선입선출법일 때는 기초 제공품 중에 완성품이 된 거, 당기 착수 물량 중에 완성품이 된 거를 따로 구분해서 구해야 되죠. 자, 기초 제공품이 200개니까 이거는 무조건 당기에 먼저 작업해서 완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중에 완성품이 된 것은 200개가 될 것이고요. 전체 완성품의 물량이 2,600개이기 때문에 당기 착수 물량 중에 완성품이 된 건 2,400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물량은 500개입니다. 그래서 이 합계를 구하면 결국 3,100개입니다. 완성품은 2,600개, 기말 제공품은 500개, 그러니까 합계 3,100개,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40%. 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합계가 3,100개니까 당연히 합계 3,100개고 그럼 당기 착수 물량은 몇 개겠습니까? 2,900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입선출법, 이렇게 물량의 흐름을 먼저 구해놓고 선입선출법에 의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자. 자, 선입선출법일 때는 완성품을 동그라미 1번 200개, 동그라미 2번 2,400개 이렇게 구분해서 완성품 환산량 구해야 되죠. 자, 선입선출법입니다. 기초 제공품은 이미 50% 공정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공정이 진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50%는 전기에 완성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진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에 공정 시작할 때 직접 재료 원가는 이미 투입이 전부 다 됐을 겁니다. 그럼 단기에는 투입될 재료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당기 착수 물량 중에 완성품이 된 것은 당기에 착수하면서 재료가 당기에 전부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2,4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기말 제공품도 전부 다 당기 착수 물량 중에 기말 제공품이 나오게 됩니다. 다 당기에 착수한 거니까 당기에 착수하면서 직접 재료 원가가 공정 초에 전량 다 투입이 됐을 겁니다. 500개 물량이 다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합계 2,900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가 직접 재료가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될 경우에는
이 단기 착수 물량 2,900개 하고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2,900개는 항상 같다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평균법에서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보자. 평균법일 때는 단기 작업한 거, 전기 작업한 거 이런 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 작업한 거, 전기 작업한 거, 동그라미 1번, 2번 뭐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완성품이 몇 개냐? 2,600개다. 그러면은 2,600개에는 전기에 직접 재료가 투입된 것도 있고 단기에 직접 재료가 투입된 것도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직접 재료가 전부 다 투입이 됐잖아. 몇 개? 2,600개만큼. 이거예요. 그래서 2,600개 직접 재료가 전기와 단기에 다 투입이 됐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500개. 뭐 당연히 직접 재료가 전부 다 투입이 됐겠죠. 공정 초에 다 투입이 되니까. 그럼 합계를 하면 3,10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결국은 3,100개, 평균법은 3,100개고 직접 재료 선입선출법에서는 2,900개니까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200개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렇게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를 이렇게 일일이 다 완성품 환산량을 일일이 다 구해놓고 나서 차감을 해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겁니다. 좀 더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자, 이 완성품에 지금 완성품에서 직접 재료 원가 평균법으로 할 때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지금 2,600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2,600개라고 그냥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구태여 우리가 선입선출법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1번과 2번으로 구분을 해보면 이 2,600개는 뭘 의미하는 거냐. 기초제공품 200개, 기초제공품 200개에 기초제공품은 이렇게 지금 50%가 진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에 공정 시작할 때 재료가 다 투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것만 생각하니까 단기에 투입된 건 없다 이렇게 보지만 평균법에서는 단기에 작업한 거, 단기에 투입된 거, 전기에 투입된 거, 단기에 투입된 거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200개는 전기에 200개만큼의 직접 재료가 투입이 되어 있다. 평균법에서는 전기에 투입된 것도 같이 집계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단기에 착수한 2,400개는 당연히 물론 집계를 하죠. 그래서 평균법에서 이 2,6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분을 해보면 기초 제공품 200개, 단기 착수 물량 2,400개, 그래서 2,600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단기 전기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2,600개다 이렇게 구하는 거지만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결국 200개, 2,400개 이렇게 집계를 하는 거예요. 결국 평균법은.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자,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에서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이게 0인데 평균법에서는 200개. 그죠? 나머지는 2,400개, 2,400개, 500개, 500개 똑같잖아요.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 이 둘 간의 차이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발생한다? 아, 기초 제공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같다? 기초 제공품의 물량의 차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기초 제공품 물량의 차이다. 딱 기초 제공품 물량만큼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다 해서 둘 간의 차이가 200개다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초 제공품이 200개네?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200개만큼 차이가 나겠네 하고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기출 문제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은 것이지만 가공 원가의 차이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가공 원가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공 원가는 어떻게 될까?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자, 200개 그리고 기초제공품의 지금 50%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서는 이 50%만큼은 전기에 작업이 된 거고 나머지 50%를 작업해서 100%로 완성품으로 만든 것은 나머지 요 50%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개 곱하기 나머지 50%에서 100개 이렇게 구하겠죠. 그 다음에 2400개는 단기 착수해서 완성품이 된 거니까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2400개. 그 다음에 500개인데 40%죠. 40%는 언제 작업을 한 거냐? 단기에 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단기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40% 하면 200개. 그럼 합계하면 2700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평균법으로 할 때는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 어떻게 나올까? 자, 평균법으로 할 때는 일단 동그라미 1번, 2번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완성품 2600개 요거만 보면 됩니다. 뭐 전기 작업한 거, 단기 작업한 거 있겠지만 어쨌든 완성품이 됐다 결과적으로. 그럼 완성품이 됐다면 전기에 가공원가 투입된 것도 있고 단기에 투입된 것도 있겠지만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600개만큼 가공원가가 어쨌든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가공이 돼 있다. 다음에 자 500개의 40%는 자 200개 똑같습니다. 그러면 합계하면 2800개죠. 자 그러면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몇 개냐? 평균법에서는 2800개, 선입선출법에서는 2700개. 그러면 차이는 100개, 평균법이 100개만큼 더 크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차이를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합계 구하고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바로 알 수는 없을까? 자, 종합원가 계산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그 특징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걸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 것이냐? 자, 요거는 이제 선입선출법 그대로고요. 자, 평균법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2600개 아닙니까? 자, 이 2600개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이 2600개를 굳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200개만큼은 아까 기초 제공품 받지만 여기다 그릴까요? 받지만 굳이 따지면
요 앞에 요 50%는 전기에 가공이 된 것이고 뒤에 이 50%는 단기에 가공이 된 것이고 이걸 구분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인데 평균법에서는 이걸 구분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그냥 어차피 가공이 다 100% 된 거다. 이렇게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20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0개만큼 전기와 단기를 합쳐서 200개만큼 가공이 다 됐다. 그래서 완성품이 됐다. 자, 2400개 똑같죠. 자, 그러면은 이걸 구분을 해보면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이게 100개인데 평균법에서는 이게 200개네요. 나머지는 2400, 2400, 200개, 200개 같지 않습니까? 딱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 100개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차이는 뭘 말하는 것일까?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50% 기초 제공품이 지금 50%가 완성도였습니다. 자, 이 50%는 전기의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단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더해서 나머지 50%를 진행하고 100%로 완성품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에서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그죠?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0개 곱하기 50%, 나머지 이 50%를 말하는 겁니다. 단기에 작업한 50%에서 100개 이렇게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한 것이고 단기 것만 보니까요. 단기에 50% 작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평균법은 전기 작업한 거, 단기 작업한 거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법은 어차피 전기, 단기 합해서 어쨌든 100%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법에서는 200개 곱하기 그냥 100%, 전기 50%, 단기 50% 합해서 100%. 그래서 200개만큼 완성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 네, 여기서 나는 거죠. 여기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물량은 200개인데 전기에 몇 % 작업했다? 50% 작업했다. 자, 그래서 이 전기의 50%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기의 완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기의 완성도. 그래서 기초 제공품 물량 곱하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하면은 딱 그것만큼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고 나서 보면은 결국 이 차이는 결국 뭐의 차이다? 아, 기초 제공품은 물량이 200개다. 그런데 그리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50%네? 그러면 200개 곱하기 50% 해서 이 차이를 우리는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굳이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특징을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하면 이 부분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직접 재료원가,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가 어디서 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죠. 그러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출문제가 있냐? 자, 주식회사 기업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진척도, 이건 이제 완성도를 말하는 거죠. 따라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그리고 재료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자, 재료원가, 직접 재료원가 말하는 겁니다.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5만 개.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4만 5천 개.
자, 직접 재료 원가에 완성품 환산량이 평균법 5만, 선입선출법 4만 5천이래요. 차이는 5천 개의 차이죠. 자, 이 5천 개의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기초 제공품의 물량의 차이다. 그죠? 자, 가공 원가의 경우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3만 2천 개,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2만 8천 개. 자, 그럼 이 차이는 몇 개? 4천 개. 이 4천 개의 차이만큼은 뭐의 차이다? 기초 제공품의 물량 곱하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그 차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기초 제공품의 진척도, 즉 완성품은 몇 %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자 이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5천 개라고 했습니다. 이 5천 개는 바로 뭐의 차이다? 기초 제공품의 물량의 차이다. 즉 기초 제공품의 물량은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5천 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자 3만 2천 개와 2만 8천 개 차이는 4천 개, 4천 단위. 자, 이 4천 단위는 뭐의 차이다? 기초 제공품의 물량 곱하기 완성도의 차이다. 기초 제공품의 물량 곱하기 완성도가 4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초 제공품의 물량이 5천 개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 제공품의 물량 5천 개 곱하기 완성도가 4천 개구나. 그럼 완성도, 즉 진척도는 몇 %다? 80%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80%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앞에서 했던 기출문제 그리고 지금 했던 기출문제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채원은 종합원가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 공정을 통하여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선입선출법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기말 제공품 원가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기초 제공품은 4천 개고 완성도 70%, 단기 착수 물량은 16,000개입니다. 두 개 합하면 2만 개 아닙니까? 2만 개 중에 완성품은 15,000개, 기말 제공품은 5,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6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초 제공품의 원가 17,000원, 45,000원. 요거는 자, 전기에 이미 작업을 하면서 투입됐던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이 기초 제공품의 원가는 무조건 어디에 합산이 된다? 그렇죠. 완성품의 원가, 완성품 원가에 무조건 합산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단기 발생 원가죠. 단기 발생 원가 19만 2천원, 24만 3,200원.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의 원가로 무조건 가고 단기 발생 원가 중에 일부가 완성품 원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산이 되어서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고 기말 제공품 원가는 단기 원가 중에서만 기말 제공품 원가에 배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특징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물량, 자, 기초 제공품 4,000개, 단기 착수 16,000, 합계 2,000, 완성품은 15,000개. 그러면 지금 선입선출법이니까 기초 제공품 중에 완성품이 된 건 4,000개. 나머지 11,000개는 단기 착수 물량 중에 완성이 된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말 제공품 5,000개, 합계 2만 개. 그리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 70%,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물량, 완성도 60%. 그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나누어서 보자 이겁니다. 자, 먼저 직접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됩니다. 선입선출법이에요. 단기에는 기초 제공품에 대해서 단기에 직접 재료가 투입될 일이 없죠. 전기에 이미 전부 다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직접 재료가 투입되지 않는다. 나머지 11,000개, 5,000개는 다 투입이 되죠. 단기에 착수하면서 다 투입이 될 겁니다. 합계 16,000개입니다. 그래서 이 16,000, 16,000개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원가, 기초 제공품은 전기에 70% 작업을 했고 단기에는 나머지 30%를 작업합니다. 그래서 4,000개 곱하기 단기에 작업하는 거 30%, 1,200개. 그 다음에 11,000개는 100%니까 그냥 11,000개. 그 다음에 5,000개, 이 60%는 전부 다 단기에 다 작업한 거죠. 5,000개 곱하기 단기에 작업한 거 60%. 그러면 3,000개. 합산하면 자 15,200개. 자, 직접 재료 원가, 가공 원가를 이제 집계합니다. 집계할 때 선입선출법에서는 자, 단기에 투입된 원가만 집계합니다. 직접 재료 원가 192,200원, 가공 원가 243,200원. 단기에 투입된 것만 집계해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어떻게 되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성품은 여기에 있고 기말 제공품은 여기에 있잖아요. 자, 5,000개, 3,000개. 그러니까 이 192,200원 중에 요만큼은 완성품으로, 요만큼은 기말 제공품으로. 243,200원 중에 요만큼은 완성품으로, 나머지 요만큼은 기말 제공품으로 이렇게 배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선입선출법에서는. 자, 구하면 단위당 원가 자 12원, 단위당 원가 16원. 자,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자, 12원, 16원.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문제에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기말 제공품 원가는 자 12원 곱하기 5,000개, 16원 곱하기 3,000개. 자, 이렇게 하면 기말 제공품 원가를 우리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12원 곱하기 5,000개, 16원 곱하기 3,000개 하면 108,000원. 자, 이 문제에서는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108,000원입니다. 자, 그럼 완성품 원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완성품 원가는 자, 12원과 16원의 합계를 가지고 11,000개 곱해주고, 그 다음에 16원 곱하기 1,200개 자,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까지만 더하면 요거는 단기의 원가 중에 완성품 원가에 배분이 된 걸 계산한 거고, 여기에다가 뭘 더해줘야 됩니까? 선입선출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원가 17,000원, 45,000원을 완성품 원가에 무조건 더해준다. 그래서 최종적인 완성품 원가는 389,200원이 된다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대한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제품 제조를 위해서 원재료 A, 원재료 B. 자, 여기에서는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흔히 나왔던 문제는 그냥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직접 재료 원가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나와요. 원재료 A, 원재료 B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원재료 A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는 원재료고, 원재료 B는 공정의 50%에 가서 전량 투입되는 원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재료 A, 원재료 B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특징적인 문제입니다. 가공원가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하고 뭐 유사합니다. 균등하게 공정 전체에서 균등하게 발생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하면 각각 얼마냐. 문제에서는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는 이렇습니다. 기초 제공품 수량은 5,000개고 가공비 완성도, 즉 가공이 진행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던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게 60%이다. 단기 완성품의 수량은 8만 개. 완성품 수량이 8만 개입니다. 기말 제공품 수량은 10,000개. 그리고 완성도 3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품 8만 개, 기말 제공품 10,000개니까 이거 합하면 9만 개 아닙니까? 그죠? 9만 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단기 착수 물량은 몇 개? 이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자, 하지만 물량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합계가 9만 개고 기초 제공품이 5,000개니까 단기 착수 물량은 85,000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기초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에 발생한 원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보면 기초 제공품 원가 원재료 A 85만 원, B 90만 원, 가공원가 40만 원, 합계 215만 원. 이게 기초 제공품 원가입니다. 이 기초 제공품 원가는 전부 다 완성품 원가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림으로 그리면 자, 기초 제공품 원가는 전부 완성품 원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완성품 원가가 된다. 그리고 단기 발생 원가 340만 원, 450만 원, 160만 원. 이 단기 발생 원가 중에 일부는 완성품 원가가 되고 또 일부는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합계, 다음에 완성품 기말 제공품 합계. 그리고 이 완성품은 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자, 기초 제공품 중에 완성된 거, 단기 착수에서 완성된 거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물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5,000개, 다음에 완성품 물량은 8만 개. 그런데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은 5,000개입니다. 그죠? 5,000개. 그리고 나머지 75,000개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10,000개. 그리고 자, 합계는 9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계가 9만 개가 되어야 되니까 단기 착수 물량은 85,000개가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60%.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30%.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직접 재료원가, 가공원가 이렇게만 구분이 됐는데 자, 여기서는 원재료 A, 원재료 B, 즉 직접 재료 원가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투입되는 시점이 다르죠. 원재료 A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는 직접 재료 원가고 원재료 B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는 직접 재료 원가입니다. 투입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가공 원가. 자, 이렇게 구분해서 봅시다. 자, 먼저 원재료 A부터 볼까요? 자, 기초 제공품 5,000개. 자, 이거는 이제 60%만큼이 지금 전기에 이미 진행이 됐고 60%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전기에 원재료가 전부 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단기에 이 작업하는 이 40%에서는 재료가 투입될 일이 원재료 A가 투입될 일이 없죠. 그래서 0이다 이겁니다. 75,000하고 10,000개는 전부 다 단기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착수하면서 직접 재료, 원재료 A가 전부 다 전량 투입이 됐을 겁니다. 85,000개입니다. 합계. 그 다음에 원재료 B는 50%에서 투입되는 원재료입니다. 그런데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60%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의 60%만큼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 그런데 원재료 B는 요 50%에서 원재료 B가 전량 다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 이 나머지 40% 단기에 작업을 할 때는 원재료 B가 투입될 일이 없죠. 이것도 0이다 이 말이에요.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을 한 것은 자 여기다 쓸게요. 단기에 착수해서 0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가 50%가 되었을 때 원재료 B를 전부 다 투입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나머지 작업을 해서 100%로 완성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요 50%는 단기에 투입된 거예요. 원재료 B는. 그래서 원재료 B는 75,000개만큼 단기에 전부 다 투입이 됐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는 지금 30%밖에 안 돼요. 그죠? 기말 제공품은 30%밖에 안 된다. 지금 단기에 0부터 시작해서 30%만큼만 단기에 작업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그런데 원재료 B는 50%가 되어야 원재료 B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아직 30%밖에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에는 원재료 B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0이죠. 그래서 원재료 B의 완성품 환산량의 합계는 75,000, 0이기 때문에 75,000입니다. 자, 가공 원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5,000개 곱하기 단기에 작업한 거 40%, 2,000개. 다음에 75,000개, 10,000개 곱하기 단기에 작업한 거 30%, 3,000개. 합계 80,000개. 자,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계할 원가는 단기의 원가만 집계합니다. 자, 원재료 A는 340만 원, 원재료 B는 450만 원, 가공 원가는 160만 원. 그러면 단위당 원가는 자,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당 40원. 자, 이렇게 나눠주면 단위당 60원. 그리고 이렇게 160만 원 나누기 8만 개 나눠주면 단위당 20원.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완성품 원가 그리고 기말 제공품 원가를 묻고 있으니까 40원 곱하기 이렇게 75,000개. 그죠? 60원 곱하기 75,000개. 그 다음에 20원 곱하기 77,000개. 자, 그 다음에 40원 곱하기 10,000개, 60원 곱하기 0, 20원 곱하기 3,000개. 이렇게 하면 자, 단기의 원가 중에 완성품 원가가 될 거,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될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기초 제공품 원가를 완성품 원가에 모두 다 더해주기만 하면 최종적인 완성품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40원 곱하기 10,000개, 60원 곱하기 0, 20원 곱하기 3,000개 해서 46만 원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되겠고요. 완성품 원가는 40원, 60원, 20원에 대해서 자, 75,000개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20원에 대해서 자, 2,000개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 원가 85만 원, 90만 원,
40만 원. 기초쟁업품 원가까지 다 더해주면 최종적인 이제 완성품 원가가 될 겁니다. 완성품 원가는 1,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풀어봐서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